자, 국정원이요. 북한 김정은의 딸 주애가 이 후계자 내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주애의 다음 행보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존재감이 부각을 계속되어 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달 하순에 열릴 그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과연 김주애 후계자 내정설에 대한 실체가 좀 더 드러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주애의 나이도 나이지만요. 네네.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84년생으로 쳐도 40 초반이에요. 네. 근데 벌써 후계 구도를 논할 정도로 그런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는 것인지 40 초반밖에 안 된 독재자가 벌써부터 후계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북한에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사이에서 굉장한 관심 사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거는 좀 생물학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갑자기 김주애가 성장을 했어요. 키도 훨씬 크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그 소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은 뭔가 후계자처럼 행동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확고하게 지금 확정되었는가? 저는 아직도 좀 조심스럽게 관망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 기억을 더듬자면 과거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김여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을 만약에 김정은의 어떤 그런 그 소위 유고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김여정이 상당히 준비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예. 지금 김여정의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김주애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지금 임하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어떤 그런 그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김주애와 김여정의 권력 투쟁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 남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예. 지금 김여정 남편이 지금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복잡한 독재라는 것이 때로는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또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가 된들 예. 남북 관계라든지 또는 북한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있다. 보거든요. 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은 이야기들을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좀 전에 의원님께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 교수가 김주애가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경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저 상황이 어떤 무슨 급변하는 상황이 있을 때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거의 급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느냐가 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내일 만약에 벌어진다고 한다면 예. 김주애가 그러니까 이 공식 후계 구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때는 아마 김여정의 입김이 상당히 크지만 앞으로 뭐 지금 이 현상으로 계속적으로 이 속도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한 2, 3년 뒤에는 예. 사실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거의 뭐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김여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모, 그러니까 장성택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모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받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급변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올해 만날 계획이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면서 또 주목이 됐습니다. 의도적 패싱인지 또 제대로 못 들은 건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요 상황, 그 방문하는 거, 트럼프와 김정은의 다시 만나는 거,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성치은 부회장께서? 저는 일부러 의도적 패싱을 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굳이 뭐 김정은 위원장 혹시나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예.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늘 본인이 한 말을 쉽게 뒤집는 사람이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아니다, 나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만나도 괜찮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다만 지금 의도적 패싱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치, 국내 정치 상황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지금 미국 정치의 이런 화두를 이런 김정은을 예. 만나느냐 아니냐로 옮기기 싫기 때문에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미국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기 때문에 예. 굳이 외교 이슈로 파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 패싱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도적 패싱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윤기찬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의 관계의 진도를 따라가겠죠. 아. 이게 아마 북한도 중국을 무시하고 일정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중국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